지금 출근 중이에요. 어제 제가 그 두피문신 재료, 그 머신이나 색소나 니들 이런 거 직접 제작하시고 수입도 하시고 이런 대표님을 만났어요. 대표님 만나서 미팅했는데 새로 개발하신 재료, 그 머신이랑 니들, 색소 이렇게 샘플을 주셨거든요. 한번 사용해보고 피드백 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사용해 볼 건데, 재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술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새로 제작하셨다는 머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머신, 두피문신 머신이고요. 그 다음에 거치대, 그리고 색소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색소 세트고, 이건 새로운 니들입니다. 잘 작동이 되죠? 근데 요거 머신이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거치대에다가 작동이 되다가 이렇게 놓으면 멈춰요. 갑자기 멈추고, 또 들면 자동으로 켜지고, 여기 밑에 마그네틱이 붙어 있어서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일단 이 머신의 파워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파워나 스트로크나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테스트 해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머신의 파워도 좋고, 색소 발색도 괜찮고, 니들의 탄성도 괜찮고, 찌르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시술 경험과 이게 경험이 좀 쌓이다 보면 굳이 여러 번의 테스트를 해보지 않아도 처음에 딱 시술을 해보면 바로 느낌이 오거든요. 물론 결과는 봐야지 알겠지만 재료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 두피문신 재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두피문신 초창기에는 재료의 수준이 좀 높지 않았거든요. 머신도 그렇고 색소, 니들 요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재료들인데 수준이 높지 않았어요. 색소 같은 경우에는 두피문신 전용 색소도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 반영구 색소라든지 타투 색소를 조금 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고, 바늘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이렇게 많지가 않았고, 머신은 더 한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기가 좀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두피문신의 역사도 좀 길어지고 시장도 좀 많이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 재료들의 수준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좋다, 뭐가 더 훌륭하다, 이게 제일 좋다, 뭐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이제 각자의 장점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고객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제일 중요한 건 안전성이겠죠. 안전성. 내 피부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바늘과 색소에 대한 안전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색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 유통되는 두피문신 색소는 식약처에서 다 자가 인증이라는 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 인증을 받으려면 색소 안에 들어가는 이 내용물의 성분들이 각각의 안전성들을 다 확인을 해야 돼요. 다 이 식약처에서 정해놓은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이러면 절대 판매해서도 안 되고 유통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은 저렴한 뭐 중국산 색소라든지 두피문신 전용이 아닌 다른 피부에 적용되는 색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업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아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색소에 대한 안전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만 이 색소마다 이 발색이라든지 아니면 이 유지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술 경험이 많으면 어떤 피부에는 어떤 정도의 색소가 좋고 어떤 피부 타입에는
어떤 색소가 좋은지 이런 것들은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거라서 거기에 맞춰서 색소를 잘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얼마나 이 사람이 시술을 많이 해봤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붓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붓도 넓은 붓도 있고 얇은 붓도 있고 좁은 붓도 있고 여러 가지 붓이 있듯이 니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시술을 할 때 표현하는 그 표현의 느낌이 다 달라지는 거죠. 조금 더 굵은 바늘을 사용할지 조금 더 얇은 바늘을 사용할지 이건 사실 아티스트가 추구하는 시술 결과의 모습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한 니들을 좋아한다든지 조금 더 부드러운 니들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술의 결과의 느낌을 결정하기 때문에 니들 역시도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고 안 좋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각자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피 문신을 받으려고 하는 이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가려고 하는 업체의 시술 포트폴리오를 잘 보시면, 특히 삭발머리 포트폴리오를 잘 보시다 보면 뭔가 업체마다 느낌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뭐 디자인의 모양도 다를 수가 있겠지만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시면 점을 조금 더 굵게 찍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가지런해 보이지만 약간 밋밋한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느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보시고 어떤 시술이 내가 봤을 때 더 예뻐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쓰는 니들과 어떤 표현 방법이 저는 제 눈에는 제일 예뻐 보이지만 뭐 다양성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한다, 제일 예쁘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머신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피 문신을 할 때는 반영구 눈썹 문신 같은 경우보다는 훨씬 더 깊은 위치에 시술을 하거든요. 피부 속 더 깊게 침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얇은 머신을 사용하시면 그만큼 모터가 작다는 거거든요. 모터가 작으면 피부 깊숙이 침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힘이 좀 떨어질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 모닝 같은 차량도 150km, 160km 달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키로수로 서울부터 부산까지 간다고 하면 차가 금방 망가질 것이고 안전하게 부산까지 도착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두피 문신 머신도 풍부한 파워를 가지고 풍부한 스트로크를 가진 머신을 사용하셔야 내가 원하는 깊이에 정확하게 색소가 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RPM을 가진 머신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내가 경험이 많이 없다 보면 아카데미에서 배울 때 그냥 받은 머신 가지고 시술을 계속 한다든지, 사실 그게 좋은 머신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좋지 않은 머신일 확률도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두피 문신 아티스트라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나에게 잘 맞는 조합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머신도 그렇고 색소도 그렇고 니들도 그렇고 직접 다 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수십 가지 테스트를 해서 직접 다 저에게 맞는, 그리고 이 도트락의 시술 철학에 맞는 재료들을 직접 다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트락을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들은 정말 안심하고 시술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찾아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